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변인 안현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회의 비공개 부분 중간 현안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우선 의결사항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안전을 강조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과 안전대진단 모바일 앱 시행 관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정당, 그 중에서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하여 당의 정강 정책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안전의 중요성과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을 개혁하는 내용이 당원 당규와 정강 정책에 신설되면 당의 향후 정책과 활동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응답하라 지자체장, 응답하라 시장님, 누구나 참여하는 안전대진단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응답하라 지자체장 모바일 앱은 시민들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새누리당 지자체장 후보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사진을 확인한 해당 지자체장 후보는 이에 대해 발빠른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민과 후보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하라 지자체장 모바일 앱은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시민들께서는 부서진 놀이터, 작동되지 않는 방화문, 공개 위험이 있는 축제 등 시민들께서 위험을 느끼시는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우리 지역의 위험 요소들을 발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생활 주변부터 구석구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유권 행사 선언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헌법 구조는 동맹국을 무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와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직접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일본의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문제까지 지금껏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우선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국민들의 역사적인 감정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단지 한반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서는 곤란합니다. 정부는 아베 총리 발표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명하고 만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군국주의 부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관철하려는 노력 또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숭례문 부실공사 감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국보 1호 숭례문이 보건 원칙을 어기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통 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원칙은 무시된 채 5년간의 복구가 결국 허사가 된 것입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공사 담당자의 부정부패, 전통 기법과 제대로 된 도구 사용 무시 등이 결합돼 대한민국의 자긍심 국보 1호가 엉터리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숭례문 부실 복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처음부터 다시 검증된 전문가와 정상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완벽한 공사로 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숭례문 부실공사는 결국 안전의식 부재와 사명감이 실종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뭐든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려는 의식이 사회의 근본 틀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썩은 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 재료, 역사에 기반한 원칙대로 숭례문을 고쳐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명의식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현안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